아침을 놓치는 순간 노후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왜 점점 버거워지는지 끝내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른들의 삶을 지켜보며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은은한 기운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해가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고집만 남고 결국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입니다. 노년의 운명은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하는 첫 1시간, 첫 2시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은 저무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소리부터 내고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어제의 걱정을 다시 꺼내 씹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은 스스로를 불행한 노년 쪽으로 밀어넣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버텨집니다. 하지만 노년의 에너지는 아주 제한된 자원입니다. 아침 첫 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품격이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쌓여 초라한 노년이 될지 존경받는 어른이 될지가 갈라집니다. 이쯤에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의 삶과 에너지 흐름을 연구해온 박사 박진수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들의 삶을 관찰하며 배운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침을 잃은 노년의 모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는 게 점점 버겁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고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68세 김성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어서 TV부터 켜고 연락 올 사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불평 대신 한마디를 바꾸고 잠옷 대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짧은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얼굴 표정이 달라졌고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던 노인에서 아침을 만들어가는 어른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노년을 무너뜨리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걱정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그날 하루는 이미 무거워집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5년 동안 60대 이상 8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침 첫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정호님은 아침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하루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원래 눈을 뜨자마자 병원비 걱정, 자식들 안 오는 걱정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창밖 햇살부터 바라보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걱정이 나쁜 게 아니라 아침이라는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아침 내는 하루 중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이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걱정은 오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에너지 충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스마트폰부터 찾는 습관도 노년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확인하고 메신저를 열어보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중 67%가 아침 기상 후 10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침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질입니다. 자극적인 영상, 화나게 만드는 뉴스, 불필요한 소문들이 뇌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72세 박미숙님은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1시간은 스마트폰 금지 시간으로 정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스마트폰은 최소 1시간 뒤에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침에 순수한 에너지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 갖고 계신가요? 잠옷차림으로 오전을 보내는 습관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몸가짐은 마음을 지배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모습은 스스로를 낮게 대하는 신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노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 점수가 평균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65세 최영란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집에서 잠옷만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씻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가지 않아도 갈아입었습니다. 몇 주 지나니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 자존감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아침도 노년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자식 전화 오길 기다리고 누가 찾아올까 기다리고 무언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아침입니다. 대한노인의 연구 자료를 보면 하루 중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긴 노인일수록 우울감 지수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69세 김동수님은 매일 아침 자식들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고 안 오면 하루 종일 서운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다림을 멈추고 아침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에너지가 사라지니 오히려 사람들이 다가온 겁니다. 아침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입니다. 과거를 되씹는 습관도 노년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말이 잦아질수록 현재의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한국심리학회 노년연구분과 자료에 따르면 과거 해상 빈도가 높은 노인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고 현재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세 정수미님은 아침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일할 때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니까요. 그분은 이제 아침만큼은 과거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 무엇을 배울지에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대화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침만큼은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배움을 멈춘 아침도 노년을 멈추게 만듭니다. 아침에 독서도 안 하고 사색도 안 하고 그냥 TV만 보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조사에 따르면 아침 독서 습관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세 윤기철님은 은퇴 후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몇 년을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마다 책 한 페이지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이 침침해서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생각이 깊어지고 말에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배움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아침 30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그 30분이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을 바꿔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한마디를 바꾸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이게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긍정심리학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침 첫 말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높고 질병 회복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세 송명희 님은 평생 아침마다 아이고 힘들어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늘도 감사합니다로 바꿨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덜 아프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첫 말을 바꿔 보십시오. 아프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정갈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갈 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일이 없으니까 대충 입고 지냅니다. 하지만 이건 나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아침 단장 시간을 갖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활동 참여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세 한정숙님은 남편과 사별 후 몇 년간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을 입기 시작했더니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세우는 겁니다. 최소 30분 조용한 시간 속에서 책 한 문장이라도 읽으십시오. 눈이 침침하면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독서 6분만으로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74세 오승훈님은 은퇴 후 책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기억도 안 나는데 뭐 하러 읽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책 한 권을 선물하면서 하루 한 문장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매일 아침 한 문장씩 읽다 보니 어느새 한 페이지가 되고 한 챕터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30분씩 책을 읽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책은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아침에 비교를 끊으십시오. 남의 자식, 남의 집, 남의 삶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이웃집은 자식이 매일 찾아온다는데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 저 집은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생각들이 아침부터 시작되면 하루 종일 불행해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사회 비교 경향이 높은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노인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세 이경애님은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면서 다른 집 사정을 기웃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구네는 손주가 와서 좋겠다. 누구네는 차가 좋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집에 돌아와서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책할 때 다른 집이 아니라 나무와 하늘만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하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끊었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의 삶이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비교는 노년의 독약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노년을 약하게 만드는 집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외롭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박재호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매일 안부 전화를 해주고 주말마다 찾아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그 간극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식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응원의 대상입니다. 아침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를 보면 자기 돌봄 시간이 충분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5년 길게 나타났습니다. 72세의 김영자님은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할 일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침 1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일기를 쓰고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삶의 의미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이미 다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노년을 지배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아침을 소홀히 여긴 습관입니다. 아침을 망치면 하루가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면 남은 인생도 흐려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지키는 사람은 육신이 늙어도 영혼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걱정부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무거워집니다. 스마트폰부터 찾으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잠옷차림으로 지내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하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과거만 되씹으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배움을 멈추면 노년도 멈춥니다. 이 6가지가 노년을 무너뜨리는 아침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첫말을 감사합니다로 바꾸십시오. 정갈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책 한 문장이라도 읽으십시오. 비교를 끊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6가지만 실천해도 노년은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침을 망치고 살면 하루하루가 버겁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로움만 커집니다. 몸은 더 아프게 느껴지고 미래는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면 하루가 가벼워지고 사람들이 다가오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늙어가고 누군가는 익어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숨부터 느껴보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아침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배운 게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이는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쇠퇴의 길로 갈 것인지 성숙의 길로 갈 것인지는 매일 아침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절대에서는 안 되는 말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바꿔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불평 많은 노인으로 기억될 것인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요? 그 답은 매일 아침에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지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